송인근의 대항해 시대 기억하십니까?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뭐지? 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해 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름을 맞아서 이제 예년처럼 유영 교수님 왜 학회차 유럽 이곳저곳을 뭐 이제 여행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제가 평소에 인터뷰하고 싶었던 친구들, 그런 분들을 인터뷰이로 모셔놓고 꾸며본 인터뷰 쇼의 이름이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게임 이름을 따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인터뷰 쇼니까 이름도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지어봤었고, 첫 화로 영국 런던에 가서 그 클래식 작곡가로 활약하고 계신 신동훈 작곡가님, 저랑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죠. 신동훈 작곡가님을 인터뷰했었고, 두 번째 기항지로 스위스 상트갈렌주에 있는 이제 한 작은 마을에 가서 두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이 바로 신성미 작가님이었어요. 저랑 신성미 작가님은 이제 대학교 친구고, 유영 교수님과도 이제 절친한 사이시고요. 작년에 이제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첫 번째 책이 나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렸을 때 이제 손사래를 치셨는데, 그때 한창 이제 써놓고 이제 그 출간을 준비하시던 책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왔고, 제 예상대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항해 시대 오랜만에 이제 부록 인터뷰 느낌으로 신성미 작가님을 다시 모시고 작가님의 책 사랑한다면 스위스처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스위스에 또 가고 싶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허락지 않아서 리버사이드라는 제가 그 원래 늘 즐겨 쓰는 그 화상 인터뷰 플랫폼에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신성미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해 여름에 스위스에서 뵙고 아직 실제로 뵌 적은 없죠. 그래도 화면으로 뵈니까 반갑네요. 지금 네, 스위스가 몇 시죠? 네, 지금 여기는 오전 9시 20분입니다. 네, 아, 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여기는 오후 4시 20분인데 오전 9시 20분이면은 지금이 그 작가님이 책을 쓰시던 시간, 그 레나가 그 따님이 이제 유치원에 간 그 시간이겠네요. 네,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책이 그 제가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신성무 작가님이 그 쓰신 책이 드디어 4월에 발간이 됐죠. 4월에 네,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맞습니다. 발매가 됐어요. 발간이 됐고 그때 맞춰서 마침 그 한국에 잠깐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뭐 한국에 좀 오래 자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셨나요? 네, 한국에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이 변화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걸 음, 느낍니다. 그래서 맞아요. 2년 전에 갔을 때랑 정말 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고, 또 없던 건물이 음, 생겨 있고, 네, 음, 또 좋은 곳도 많이 생기고 정말 재미있는 곳, 맛있는 곳 많아서 정말 한국 갈 때마다 아주 음, 즐겁고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네. 아이가 한국에 대해서 또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음.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항해 시대의 인터뷰 신성민 작가님을 모시고 그 책 얘기 이제 올해 4월에 발간된 이 책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책 제목을 그때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아직 그 정하기 전이었는데 책 제목이 이제 사랑한다면 스위스처럼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네. 짧게 답하자면 이 책은 스위스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저의 사회 문화 에세이입니다. 원래는 이 책을 예전 대항해 시대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그 스위스 육아를 주제로 해서 글을 썼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 안목 있는 우리 편집자님이 이 초고를 음, 읽어보시고는 육아만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 음, 스위스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넓혀보자. 그래서 좀 원고를 보충하고 해서 이제 이 음,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스위스 사회문화, 육아, 정말 스위스 전반의 모든 것을 이제 다뤘는데 그걸 이제 너무 딱딱한 해설서가 아니라 제 경험, 음, 그리고 제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예, 음, 한국인들이 주로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냐고 많이 물으면 스위스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쵸. 대부분의 분들이 스위스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대한 여행 가이드북은 시중에 이제 많이 훌륭한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정작 이 스위스 음, 사회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에게 알려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아주 작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여행을 오시면 더 이 나라를 이해하는 게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음, 음, 스위스 이민 제가 지금 10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직접 어느덧, 이제 살면서 이제 생생하게 겪고 관찰한 것을 스위스 이모가 설명해 주듯이 스위스 음, 이모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지 맞아, 않을까 싶어요. 맞아. 다들 네. 이제 미국 이모 한 분씩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스위스 이모는 아주 드물거든요. 왜냐면 스위스에 한인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스위스 이모 집에서 한 달 살이 하면서 스위스 이모가 들려주는 아니면 스위스 언니가 음, 음, 들려주는 음, 그런 소소한 삶의 이야기, 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편집자님이 이제 사랑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음, 이 사랑이 이제 네, 뭐 이성 간의, 커플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를 음, 향한 사랑, 아니면은 넓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 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음, 그 친절함, 호의 이런 것도 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부제가 배려, 바로 여기에도 써 있지만 커플, 육아, 공동체로 보는 다정한 풍경들. 네. 그래서 음, 이런 부제를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네, 책을 써놓고 보니까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광지를 맞아요, 맞아요. 소개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맞아, 맞아요, 되겠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뭐 스위스에 뭐 맞아요.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뭐 음, 자녀를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스위스 음,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하는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성미 작가님이 책 나오자마자 그 저희 집으로 프린스턴으로 그 책을 보내주셨는데 저랑 유영 교수님 읽으라고 그거를 이제 저희 집 뒷마당에서 봄날 오후에 책을 펴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한 5시간 정도 만에 다 읽었는데 제가 책을 굉장히 늦게 읽거든요. 근데 5시간 만에 다 읽고 나서도 뭐 어디가 결리거나 되게 막 뻐근한 게 전혀 없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구절, 뭐 장면, 뭐 일화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히 쓰시면서 좀 힘을 줘서 쓰신 부분이나 뭐 이런 얘기는 나도 좀 인상적이어서 같이 뭐 나누고 싶다, 인터뷰로 한 번 더 나누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쓴 챕터 중에 하나가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이런 음,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쓸 때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뻔한 얘기 아닌가? 음, 그런데 의외로 제 책을 읽으신 몇몇 분들이 이 말씀을, 피드백을 주신 거 아니면 리뷰를 쓰신 걸 보면 의외로 그 부분이 음,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저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도, 네, 일이 중심이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음, 아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음, 스위스 와서 관찰한 바로는 정말 육아 때문에 바쁘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부부끼리 데이트를 음, 가고, 따로 주말에 여행을 가고, 어떻게든 아이를, 그러니까요. 뭐 조부모한테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부만의 시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것들, 뭐 음, 아이를 맡긴다든지, 뭐 그 네. 여행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 그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꼭 음,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인상적이었고, 하니까.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이혼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한국이랑 같이 이제 음,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커플이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음, 노후가 이제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긴 노후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은퇴 자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시잖아요. 아, 은퇴했을 때,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 네, 은퇴했을 때 이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은퇴 음, 후에 이 나와 배우자 또는 나와 파트너,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이제 음, 동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반려자. 그렇죠. 네, 그 반려자와의 평생의 관계에 대한 담론은 아직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러게요. 생각에는 이제 그러게요. 음, 수명이 길어진 만큼 돈뿐만 아니라 음, 이 부부 간의 관계, 파트너와의 음, 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음, 것이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 음, 책에도 좀 썼는데, 네, 그 부분이 음. 조금, 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 이야기 해주셨을 텐데 스위스는 뭐 그 사교육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선행학습 하지 말아라라고 아예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떼고 가라.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유치원 때부터 한글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여기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독일어 알파벳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에서 미리 말을 해줍니다. 미리 알파벳 가르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파벳 뭐 독일어 배울 시간에 아이들한테 더 많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공식적으로 말을 아, 해요. 물론 저는 한국 엄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다들 숨어서 가르치고 있겠지. 나도 한번 숨어서 가르쳐 볼까?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좀 그래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다른 우리 아이가 엄마들도 안 교실에서 가르칠까? 뒤처지면 어떡하지? 네, 정말 다른 엄마들도 안 맞아. 가르칠까? 그런데 보면 이제 음,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제 8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음, 근데 친구들을 보면 이 나이에 보통 이제 자기 이름을 알파벳 대문자로 삐뚤빼뚤하게 쓰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쪽, 지금 어린이들. 음, 초등학교 1학년 가기 전 어린이들이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잘 가르쳐 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시간에 맞아요. 유치원에서도 뭐 국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어는 독일어죠. 독일어나 뭐 독어죠. 수학, 이런 뭐 학습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 않고요. 무조건 어, 노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데 유, 놀면서 어, 사회성도 키우고, 어, 독립심도 키우고, 그리고 여럿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법, 그런 것들을 음,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지, 이 학습은 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음, 선행학습이라는 건 없고요. 사교육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 끝나고 방과후 활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방과후 활동이 음, 대부분 뭐 악기를 배우거나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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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를 하거나 음, 이런 방과후 활동이지 뭐 국영수를 배우는 방과후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가끔 과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외가 정말 음, 원래 잘하는 아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미리 몇 년치를 미리 배우려는 선행을 목적으로 하는 과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 학교에서 나눗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머리 쥐어뜯고 있는 음, 어린이들 있잖아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어린이들한테 맞아, 맞아. 과외를 시켜주는데 그 과외가 막 대단한 쪽집게 강사가 와서 과외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학원도 없어요. 음, 음, 학원이라는 게 음, 없어요. 음, 보통 음, 동네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일종의 아, 아르바이트로 그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한국에서는 수능 공부하느라고 제일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니 오빠들이 그렇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초등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쳐주고 조금 용돈을 버는 그런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음, 심각한 그런 과외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도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게 평생의 삶의 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정말. 스키, 수영, 뭐 자전거 이렇게 스위스에서의 일상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종목들을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 한국에선 그치. 자전거를 그럴 수도 있죠. 배우는데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어찌어찌 타게 됐지만 음, 수영은 이렇게 커서 음,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음, 것들을 여기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스포츠를 하고 자라기 때문에 저희 음, 아이도 지금 만 음, 6세인데 벌써 배영을 막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이 저는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제 딸이 수영장에서 막 배영을 이렇게 하면서 막 뒤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린이들은 어, 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상적으로 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음, 커서도 음, 그렇게 호수에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면서 일상을 맞아. 즐길 수 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전거도 이렇게 작은 초등학교 막 2, 3학년 어린이들이 저보다 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들판을 달려서 음, 학교에 음, 등교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탔기 때문에 커서도 정말 자전거 잘 그러니까. 타는구나. 네, 그래서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연주했기 때문에 커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동호회에서 음악 맞아요. 활동을 꾸준히 음,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평생의 취미, 평생 자기 몸에 음, 중요한 운동, 이런 것들을 배우는 맞습니다. 것이 저한테도, 공부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제가 부러운 것 중 하나는 뭐 꼭 이건 비단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한국은 여전히 그 곧 있으면 이제 또 올림픽이 개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여전히 네, 뭐라 그럴까요? 이 엘리트 체육 중심의 어떤 사고가 좀 많아서 올림픽 때 뭐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고 뭐 이런 거야 좋지만 생활 체육은 굉장히 여전히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빈약하잖아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스키를 타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훌륭한 스키 선수가 세계적인 스키 선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뭐 알프스란 자연 환경에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한국이 양궁 강국이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양궁을 뭐 이렇게 활을 그렇게 일상에서 쏘고 운동 삼아 하는 저기가 있나요? 잘 없잖아요. 물론 뭐 이게 종목의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부러운데 특히 미국도 뭐 생활체육 미국은 오히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체육에 엄청난 그 가치를 두고 애들한테도 엄청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다 하게 하니까 좀 그런 게 부러웠는데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그걸 보면서 그 책에도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러워서 그 얘기를 좀 여쭤봤었고요. 아이한테 유치원에서 그저 놀게 하라, 많이 놀게 하라, 놀이를 통해서 가르친다, 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것 중 하나는 어른들도 정말 노는 걸 좋아한다. 그 스위스 사람들 정말 노는 거 좋아한다. 휴가가 정말 네, 많다.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스위스의 네, 노동 시간,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스위스가 노동 시간이 결코 짧은 나라는 아니에요. 이웃 나라 뭐 음,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긴데 그 대신에 그 정해진 음, 노동 시간 안에서 아주 강하게 인텐시브하게 일을 하고 퇴근 후 그리고 음, 주말에는 내 동료나 상사들이 침해할 수 없는 나만의 사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음, 사생활이 음, 철저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노동이 좀 강도가 세지만 그래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1년에 휴가가 법적으로는 최소 4주가 있고요. 이제 연령이나 회사에 네. 따라 조금 다른데 5주, 6주까지 이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2주는 네. 무조건 연이어서 2주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 어, 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음,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그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간은 웬만큼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음, 처음에 왔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 그만 좀 음. 놀고 공부 좀 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 일 좀 해. 일은 언제 네, 할래? 이 친구들 지난번에 휴가 갔다 왔다고 했는데 또 휴가를 가는데, 아, 휴가 좀 또 가? 그만 가. 일은 아, 언제 해. 그런 생각이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좀 들 정도예요. 아, 정신 못 차려서 그만 좀 놀아.
그런데 정말 배가 나중 이제 점점 불렀구만. 시간이, 예, 배가 불렀구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나라도 좀 극단인 거고, 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가 일한 만큼 푹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는 시간에 뭐 어디 가서 뭐 유흥을 즐긴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음, 이제 가족들 또는 자기 음, 이 파트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음, 문화가 음. 있어요. 뭐 가족이랑 네, 네. 운동하고 뭐 여행 가고 뭐 소풍 가고 그래서 날씨가 좋을 소풍 때 가고. 집에만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못 견뎌 합니다. 저는 날씨가 음, 좋을 때 음, 음, 집에서 뭐 대청소도 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있는 게 뭐 괜찮거든요. 그런데 저희 음. 남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고 해가 날 때 집안에만 있으면 좌불안석이에요. 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좀 그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음, 무조건 일단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가족들이 아, 사이도 돈독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한국처럼 음,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서, 발을 넓히기 위해서 크게 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 사적인 시간에는 자기의 가족, 친지, 이 소규모 주위의 음, 친구들 이런 음, 좀 적은 범위 안에서 그러나 한국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게요. 좁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음, 시간과 노력을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은, 뭐 이것도 뭐 업종의 차이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 업계마다 저기도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골프를 못 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그 일과 관련된 사람과 뭐 골프를 간다. 뭐 이러면은 사실, 스위스에 특히 그 작가님 남편의 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 끔찍할 일이죠. 고소할 일이겠죠. 법적으로 이건 감히 주말에 가족이랑 뭘 보내야 되는데 뭘 일 때문에 뭐를 하자 그래?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만큼 아무튼 뭐 다 사정이 있고 하겠지만 아무튼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네. 일화들이 곳곳에 되게 재밌게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고요. 책을 통해서 이번 책을 이제 쓰시면서 한국 사회에 뭐라 그래 좀 거창하게 말하면 던지고픈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시고 싶은지 그 이유를 한번 어필을 해주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외국에 나와서 바깥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이 정말 그 음, 어떤 나라보다도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큰 음,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제 책이 너무 한국과는 동떨어진 좀 정말 말 그대로 딴 나라 음,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 네,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리뷰나 뭐 피드백을 듣다 보면 이런 사회도 있구나 하고 좀 새롭게 생각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뭐 네, 이 스위스라는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장애인들과는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지, 부부들이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파트너십을 갖고 나가는지, 여가 시간은 음, 가족들이랑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이 에, 음, 정말 새롭게 생각할 거리가 되었다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 책에 이제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위스가 정말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스위스에 대한 안 좋은 맞습니다. 네네. 점도 이 책에 좀 있는데 음, 그래도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바쁜 일상에서 한 템포 음, 쉬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음, 생각할 기회가 되신다면 좋겠어요. 어떤 음,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힐링이 됐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음, 다정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조금 힐링도 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음,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책에 이제 많이 사진들, 담았거든요. 풍경 사진들을. 그래서 그 사진들 너무 풍경 좋아요. 사진들을 저도. 보면서
예, 간접적으로 스위스 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다, 음,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네, 네. 쉬어가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음,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뭐 사족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정식 작가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직 못 여쭤본 건데 책 내보니까 어떤지. 책 내보니까 이제 어때요? 한번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 신상무 작가님 제가 신상무 작가님 그 글의 팬이기도 하지만 또 글 쓰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 보면 외국어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나의 편안한 모국어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로 내가 이제 글을 쓰는 저도. 행위 자체에서 스스로 이제 많은 음, 그런 힐링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걸 물론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지만 한번 책을 써보니까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노력과 음, 영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음,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주업으로, 책을 쓰시는 작가분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음, 쓰느라고 음. 오래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책을 얻고 고관절을 잃었거든요. 네, 이제 나이니만큼. 어, 네, 그래서 다시 쓸 어떻게, 엄두가 나진 않지만, 에, 어, 글쎄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음, 스위스 음, 생활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이제 에세이로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음, 한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음, 않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아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위스 현지인들만이 알고 있는 이런 보석 아, 같은 숨어 있는 장소들을 오, 오, 소개하는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렇네요. 그런 건 약간 그렇습니다. 프리뷰 네, 느낌으로 다음에 저랑 그 유현 교수님 놀러 갔을 때 그 영상을 하나 짧게 찍어봐도 좋겠네요. 어디 그런 보석 같은 로컬들만 아는 뭐 이런 막 숨겨진 네, 막 그런 장소 그런 걸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고관절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책도 다 쓰셨으니 좀 산책 많이 네, 하시고 다시 하시면 열심히 되겠네요. 음, 예, 음. 운동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고관절 과학 운동을 하면서 아, 네, 진짜 어떻게 다시 좀 노력하고 몰랐네. 있습니다. 고관절을 희생해가면서 쓴 마지막으로 신성미 작가님의 책 사랑한다면 스위스처럼의 아메리카노 또 대항해 시대 독자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신성미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랜만에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저희는 네, 초대해 조만간 또 주셔서 따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조만간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